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문정윤입니다. 모두가 받고 싶어하는 최고의 리프팅 시술 써마지 FLX 출시된 지도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그동안 진행했던 케이스들을 되돌아보니 벌써 100만 샷 이상의 시술을 진행했더라고요. 이건 시술하고 버리기 아까워서 모아놓은 팁들인데 이젠 더 이상 모으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많아졌네요. 써마지 시술 많이 하다 보니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곤 하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그 어디서도 듣기 힘든 써마지에 관한 비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써마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은 조용히 이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 먼저 확인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불편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부작용은 적고 이 효과는 큰 시술을 원하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써마지의 효과와 부작용은 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나는 부작용이 적으면서 효과는 큰 시술을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거짓말에 가깝죠. 써마지는 피부 진피층에 콜라겐을 재합성하여 피부의 탄력과 주름을 개선하는 시술입니다. 충분한 고주파 열을 가해 노화된 콜라겐의 변성을 유도하고 또 새로운 콜라겐의 재합성을 촉진하는 것이 써마지 시술의 원리이죠. 임상에서 이 써마지의 효과를 결정하는 요소들은 다양한데 써마지 샷수, 써마지의 에너지 강도, 특정 시술 부위의 중첩 여부 등이 대표적이죠.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마지 샷수는 300샷, 600샷, 900샷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샷을 많이 쏠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콜라겐을 만들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더 많은 열이 가해지므로 화상과 같은 부작용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샷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시술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에너지 강도는 어떨까요? 같은 샷수라도 에너지 강도를 높이면 전달되는 에너지량이 많아져 콜라겐 합성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증명된 사실이지만 그만큼 한 번에 강한 열이 전달되어 부작용 위험도 커집니다. 어떤 원장님들은 에너지 강도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시기도 하는데요. 이전에 발표된 써마지 컨센서스에서도 너무 심한 수준의 통증까지는 에너지 강도를 올리지 말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렇다고 에너지 강도를 일부러 낮추면 당연히 효과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심한 통증이나 부작용을 유발하기 직전 수준의 에너지 강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 부분에서 시술자의 역량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샷의 중첩 여부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같은 샷수라도 샷을 골고루 분산하느냐, 특정 부위에 집중시키느냐에 따라 효과는 달라집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피부가 가장 얇고 탄력이 떨어진 부위에 샷을 더 집중하는 편인데요. 대신 해당 부위에 열이 더 많이 축적되기 때문에 부작용의 위험은 커질 수 있겠죠. 따라서 개선을 많이 원하는 부위에 샷을 집중하되 실시간으로 피부 상태를 체크하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샷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노하우입니다. 이처럼 이 써마지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부작용의 위험도 함께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에게 써마지는 굉장히 피곤한 시술입니다. 어차피 써마지는 다 똑같은 기계인데 시술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부작용은 막으면서 또 효과는 높이려면 시술 전부터 시술하는 과정 심지어 시술 후까지도 끊임없이 시술자가 집중하고 이 피부 반응을 체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써마지가 참 좋은 시술이지만 저에게는 마냥 좋지만은 않은 하루에 한 3-4케이스 정도 시술하고 나면 녹초가 되는 그런 시술인 것 같습니다. 볼살 없는 분들이 리프팅 시술을 받을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볼살이 더 빠지는 것일 텐데요. 이렇게 얼굴살이 없고 마른 사람이 써마지를 받으면 좋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많은 이야기겠지만 써마지라고 해서 무조건 이 볼펜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많은 케이스를 시술하다 보면 드물지만 가끔 써마지 받고 나서 볼펜이 생기는 경우를 경험할 수 있죠. 써마지는 피부에 밀착된 팁부터 몸에 부착된 대극판까지 고주파를 이용해 전류를 흘려보냅니다. 이때 오음의 법칙에 따라 전류가 흐르는 조직에서 열이 발생하는데요. 이 진피층은 저항이 낮아 전류가 많이 흐르므로 열이 많이 발생하는 반면 지방층은 저항이 커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 열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써마지는 지방층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진피층의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기 때문에 살이 없는 분들에게 적합한 시술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이론과 실전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술 후에 이 광대 부위에 생기는 붓기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 볼페임이 강화되어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써마지의 열이 지방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요. 지방층에 전류가 흐르지 않더라도 이 진피층에 전달된 열이 많다면 그 열이 이 주변 피하 지방층까지 어느 정도 확산될 수 있겠죠. 게다가 지방 조직 사이사이로 존재하는 섬유 조직들은 지방과 달리 저항이 낮아 전류가 흐르기 쉽습니다. 자, 이러한 섬유 조직들이 강한 열에 의해 수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 조직이 마치 쪼그라드는 결과가 생길 수 있겠죠. 자, 실제로 10여 년 전 1세대, 2세대 시절의 써마지 논문들을 보면 써마지 부작용에 지방 위축 현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기계의 에너지 값이 매우 강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지금보다 통증도 훨씬 심하고 화상 등의 부작용 위험도 컸죠. 물론 현재 4세대 써마지 FLX에서는 에너지 설정이 보다 이상적으로 변경되어 부작용 위험이 현저히 줄었지만 그렇다고 볼페임 등의 지방 위축 현상이 100%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 경험상 써마지 후에 볼페임이 나타나는 조건이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자, 먼저 이 피부가 얇을수록 지방층에도 열 확산이 잘 될 수 있어 위험하고요. 자, 두 번째로 볼페임이 심하면서 이 페임 부위의 섬유 조직이 특별히 발달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살을 짚어보면 살이 집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쪽으로 접히는 분들이 있죠. 자, 이런 분들은 섬유 조직이 엄청나게 타이트하기 때문에 써마지 후에 섬유 조직이 수축하면서 볼페임이 생기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써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에너지량과 강도를 과도하게 높이면 더 위험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이 부작용을 막고자 너무 가볍게만 시술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볼페임 부위만큼은 세심한 에너지 조절이 필수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들이 민감해하는 써마지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써마지는 이 본체 기기의 가격과 소모품인 팁의 원가가 상당히 비싸 이 시술 비용도 매우 높은 편인데요. 써마지 600샷 기준으로 아무리 저렴해도 100만원 후반대, 가장 비싼 곳은 300만원대까지 다양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렴한 병원과 비싼 병원 각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 무조건 낫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요. 자, 개인적으로는 어느 곳을 선택하든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이 저렴한 병원을 찾아서 써마지를 받는 것은 충분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면 예산 범위를 크게 초과하는 비싼 병원보다는 이 저렴한 병원에서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이 저렴한 병원들이 보이기 쉬운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원장 상담이 없거나 시술 전후 관리가 소홀하거나 부작용에 대한 안내나 대처가 부실한 경우가 많죠. 게다가 이 시술가가 저렴하다는 것은 병원 입장에서는 마진이 적다는 뜻이므로 개개인에 맞춰진 시술보다는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빠르게 시술을 끝내기만 하려는 경향이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저렴하지만 너무 성의 없이 시술하는 병원은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최소한의 원장 상담이라도 적어도 이 환자 얼굴을 보고 기본적인 설명을 해주는 병원에서 시술받는 게 좋다고 봅니다. 또한 이 비싼 병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 비싼 만큼 값어치 있는 상담과 또 개개인에 맞춰진 시술 플랜을 세우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특히 효과는 높이고 또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는지, 또 시술 전후의 관리가 충분한지, 또 부작용에 대한 대처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오랜 기간 동안 써마지를 시술해 보면서 느꼈던 몇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써마지는 이 시술자 입장에서 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 심오한 시술인 것 같습니다. 항상 이 현재의 경험에 만족하지 않고 더 발전하는 써마지 시술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피부학정연의 원장 문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